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뻔한 승부를 잘해야 주식 투자로 큰돈 번다. 진정한 사자들이 꼭 봐야 하는 주식 투자의 지침서. 매매하지 말고 투자해라. 이현상 지음, 도서출판 타레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1장.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습관들. 2장. 큰 투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자처럼 투자하는 비법들. 3장. 놓칠 수 없는 뻔한 승부들과 황금 바닥 잡는 방법. 4장.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수급은 주가에 선행한다. 5장. 돈 잃기 힘든 뻔한 머니게임, 공모주와 스펙.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선 이 책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돈 버는 주식 습관은 따로 있다. 줄여서 많은 분이 돈 줬다라고 부르는 전편은 2016년 7월 초판이 나왔고 이후 총 10세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편 초판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주식 투자 지침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편이 워낙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 후속작에 대한 기다림도 컸는데 이번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가라는 매우 특별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책 출간일에 태어난 제 쌍둥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매우 어렵게 이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아들, 딸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이 성장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때쯤이면 저는 많이 늙고 지금과 같은 맑은 정신의 투자 방법을 가르치기 힘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 투자,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투자해왔고 너희도 아빠처럼 이렇게 투자하라는 바람과 가르침을 책에 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거나 이 아이들이 성장해 어떤 경우와 상황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때 열어볼 수 있도록 저의 오랜 경험이 담긴 가르침을 하나하나 천천히 담아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우선 주식 투자 얘기인데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인 만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분에게도 이 책의 내용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아이들이 어차피 할 주식 투자에서 주식의 노예가 되지 않길 바라니까요. 그리고 개미처럼 주식 투자를 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습관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거나 성공 투자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돈 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공부와 풍부한 지식, 노력과 경험, 노하우 등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소중한 돈에 대한 너희의 확신과 정성을 쏟아 시간 투자를 통해 큰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죠. 그 시간 투자를 하는 동안 너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이런 돈 버는 재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때로는 가랑비나 장대비를 계속 맞을 수도 있겠지만 비가 내린 후 해가 뜨면 젖은 옷은 다시 마르는 원리와 뻔한 흐름을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주식 투자. 인기와 관심이 없을 때 사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인기주가 되었을 때, 또는 가장 최악일 때 사서 가장 화려할 때 파는 주식 투자. 저평가 바닥주를 사서 고평가된 천장에서 파는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기회는 반드시 올 테니 여유를 갖고 차분히 기다려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공 투자를 원한다면 뜻밖의 유행이나 지름길을 찾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큰 투자 성과는 항상 좋은 투자 습관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온다는 원리를 알려줄 겁니다. 이 책에 바로 그 원리와 방법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사자처럼 투자한다. 저는 제 아이들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큰 투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 큰 먹잇감을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작은 먹잇감은 있고 큰 먹잇감, 즉 큰 투자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고수익 구조와 여기서 포지션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또 이후 과정은 어떻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대박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통해 자주 찾아오지 않는 투자의 적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에서 큰 성과의 필요 조건 중 하나는 시간 투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낚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주식으로 낚싯대를 던져두고 월척을 낚거나 작은 물고기도 쉬엄쉬엄 낚는 분산 시간 투자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낚싯대를 던져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 방식은 물고기가 순서대로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뻔한 승부에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승부와 승부처가 찾아옵니다. 그중 뻔한 승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투자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든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너희는 사자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이 뻔한 승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뻔한 승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결론이 뻔한 승부 말입니다. 큰 수익을 낼 뻔한 승부부터 작은 수익이나 꾸준한 수익을 낼 뻔한 승부 말이죠. 이 책에는 이 뻔한 승부를 담았습니다. 물론 내가 굳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뻔한 게임 방법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만에 찾아오는 큰 위기는 너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모두 공포와 패닉 상태일 때 당장 눈앞의 위기와 함께 대부분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보이지도 않는 반대쪽 영역을 꼭 보는 해안을 갖길 말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위기 이후 찾아올 기회와 큰 투자 성과를 기다리는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당장 눈앞의 작은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무엇이 무엇을 선반영하고 이미 반영되었는지 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갈증이 생기는 분들은 전편 돈 버는 주식 습관은 따로 있다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서윤서준에게 이 책은 아빠가 너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투자 지침서란다.
어려운 것은 없어. 아빠도 그랬거든. 너희도 아빠가 해온 방법대로 하면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 아빠가. 챕터 2. 큰 투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자처럼 투자하는 비법들. 1.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개인 투자자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개미처럼 매매하지 말고 사자처럼 투자하세요. 라고 꾸준히 조언합니다. 개미와 사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개미는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먹이를 천천히 모아가죠. 일부에서 개인 투자자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개미처럼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향과 투자 자금 등에 따라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투자하라. 사자는 하루 종일 사냥하지 않습니다. 큰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이 가능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한 번의 사냥으로 큰 먹이를 잡습니다. 한 번만 사냥하더라도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제 투자 철학입니다. 단타보다 장타를 칠 수 있어야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개미 투자자와 사자 투자자의 차이점. 개미 투자자. 단기 단타 위주로 매매한다. 작은 종목을 선호한다. 매일매일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수익에 만족한다. 급등주에 올라탄다. 빨리 포기한다. 사자 투자자. 단타를 하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다. 대형 종목을 선호한다.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않다. 큰 수익을 노린다. 저평가 종목을 사 고평가일 때 판다. 사냥을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개미처럼 합니다. 작은 수익을 올리고 또 잃고 손절하고 갈아타고 주가가 조금 오르면 다시 팔고 사기를 1년 내내 반복하죠. 시장의 작은 출렁임과 종목의 일시적 변동에도 일일이 대응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당연히 몸은 바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을 죽이는 투자를 합니다. 저는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자처럼 큰 먹잇감을 사냥하고 거북이처럼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식으로 큰 성과를 꾸준히 얻는 방법이고 매매가 아닌 투자의 세계에서 진정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우선 사자처럼 투자하려면 작은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종목은 주가 등락을 떠나 쉽게 상장 폐지되거나 투자 자금을 날릴 위험이 희박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형 종목의 주가가 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데 동의하나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 중대형주가 실적 악화, 실적 부진, 중장기 악재, 돌발 악재, 주가 하락 등으로 가장 싸다고 판단되는 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제가 생각했던 장타, 홈런을 칠 때까지 보유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이런 저만의 투자 기술로 큰 성과를 오랫동안 거둬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현상 씨는 황금 바닥주를 사 얼마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나요? 제 목표는 50에서 100%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 이하나 100% 이상도 좋습니다. 너무 작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 들어보셨죠? 10% 수익을 넘어 20% 수익을 기다릴 수 있어야 30에서 40% 수익도 올릴 수 있고
30에서 40% 수익을 낼 수 있어야 50에서 60%, 100% 이상 수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 수익을 낼 수 있어야 2배, 3배 또는 그 이상 수익도 가능합니다. 물론 싸게 주식을 산다고 모든 종목이 100% 이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낚싯대 이론을 설명하면서 많은 바닥주에 낚싯대를 던져두라고 말합니다. 그 낚싯대 중 일부를 큰 물고기가 물 것입니다. 결국 큰 수익은 시장과 종목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표 수익률 이상도 날 수 있는데 결국 쌓인 수익률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편안히 기다리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수익을 위해 가장 쌀 때 주식을 사고 사자처럼 큰 먹잇감에 투자를 시작해 거북이처럼 길게 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자에게 가장 좋은 투자 종목과 방법은 중대형주를 바닥에서 사 중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중장기 상승 추세로 진행되는 것을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이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갑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가장 화려할 때까지 투자를 계속합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합니다. 주가의 턴어라운드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을 사는 방법과 제 주식 투자 핵심 전략인 황금바닥 턴어라운드주 투자 기법을 배울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투자가 잘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그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 스타일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2. 황금바닥이란 무엇인가? 황금바닥은 주가의 장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매도 피크가 만들어지는 최고 바닥점을 말합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발바닥부터 발목까지입니다. 또는 주가가 오르다가 단기 급락 후 저점을 만들 때입니다. 이때 주식을 사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대 수익률을 먹을 폭이라고 부릅니다. 주가의 장기 하락폭과 단기 급락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장기 하락 1년 이상 하락세를 보인 종목 중 최고점 대비 최소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 2. 단기 급락 최근 1, 2개월 동안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 두 가지 중 전자를 선호합니다. 황금 바닥의 특징 1. 기술적으로 중장기 하락 추세 및 역배열 구간에서 극단적인 툼의 발생 후 황금 바닥이 만들어진다. 2. 기술적으로 중장기 하락으로 충분한 가격 조정을 보인 후 횡보하며 바닥이 만들어진다. 3. 제로면에서 실적과 악재가 모두 반영되어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시점에 나타난다. 4. 수급면에서 메이저, 즉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지속되다가 매도 축소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 만들어진다. 이때 황금바닥의 단골 매수 주체는 연기금인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에서 최대 성과는 황금바닥 턴어라운드 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사 본격적인 장기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때 큰 수익을 냅니다. 이 황금바닥이 장기 턴어라운드 주가 되는 순간 주가는 매우 오랫동안 오르고 실적 개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턴어라운드란 1편에서 다룬 턴어라운드 내용을 보여드리면 턴어라운드의 교과서적 개념은 장기간 2년에서 3년 동안 실적 부진, 적자 상태에서 회사 내외의 상황 변화로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해 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최고 투자 종목군은 역시 턴어라운드주입니다. 가장 쌀 때 사, 가장 비쌀 때 팔아야 수익폭도 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주식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 기업 발굴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큰 수익을 올린 대부분의 종목군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한 종목이었습니다. 턴어라운드와 주가의 관계. 주식시장의 정석 투자 방법으로 가장 큰 수익 달성 방법은 턴어라운드 직전에 주식을 매수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와 실적 성장 구간의 중장기 시간 투자입니다. 물론 운 좋게 급등주를 잡아 대박을 터뜨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많겠지만 소중한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정석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의 특징. 1.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한다. 2. 턴어라운드가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3.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기 전부터 메이저 수급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턴어라운드 시작 전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매집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4.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호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진행한다. 5. 턴어라운드 초기에 연기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진행되면서 투신권을 비롯한 메이저 자금이 급격히 들어온다.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중장기 투자로 대응한다. 6. 턴어라운드주의 정점은 보통 미리 반영된 실적, 즉 분기별 최대 실적 시점에서 실적이 오픈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턴어라운드주는 언제 사야 할까? 투자 시작 시점에서 보통 기회는 2번 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최초 황금 바닥 시점이고 두 번째 기회는 최초 황금 바닥 이후 1차 상승 또는 반등 이후 첫 번째 눌림목 시점입니다. 1. 첫 번째 황금 바닥을 만들 때의 실적 주가 수급. 보통 황금 바닥을 만들기 전 실적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최악이거나 최악 부근일 것입니다. 이때 확신을 더 심어주는 것은 메이저 수급의 진입입니다. 특히 거래소의 중대형주가 바닥을 만들 때 대부분의 연기금 투자가 먼저 시작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상승 추세 전환 이후 눌림목 조정 구간. 보통 장기 하락과 함께 역별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닥을 치면 역별 이평선은 슬슬 수렴 상태를 보이는데 이때가 정배열 상승 전환 초기일 수 있으니 주목하고 바닥을 치고 1차 상승을 보인 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만들 때도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7. 돈 되는 만큼 낚싯대를 던져두고 고기가 물면 불타기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주식 투자하는데 웬 낚시 이야기인가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투자를 낚시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대상에도 투자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낚싯대를 던져두는 것입니다. 자산을 여러 투자처에 분산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르게 투자하고 한쪽이 좋을 때 그쪽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주식 투자에 접목해 봅시다.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식이 쌀 때 사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고 상당 기간 이미 급등한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쌀 때 이것저것 사두고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을 더 사들이는 것입니다. 낚싯대 기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쌀 때 사두는 것인데 많은 투자자가 바닥 주식을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이고 바닥주가 언제 오를지 몰라 괜한 시간 낭비로 여겨 대부분 급등 종목이나 시장 인기주인 핫한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바닥에서 사 시간이 흐르면 오른다는 것입니다. 한참 오르는 핫한 종목, 시장 인기주, 지금이라도 모두 사고 싶은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만의 리그가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우리가 가장 싸게 사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우리 주식을 올려준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제가 주식으로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우선 낚싯대를 던져둬야 합니다. 10개 종목에 투자한다면 주요 유망 섹터별로 차근차근 입질 매수를 시작합니다. 입질 매수는 1차 매수로 봐도 됩니다. 종목당 10%씩 투자한다면 5%를 매수합니다. 입질 매수를 낚싯대 던지기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하나씩 던지다 보면 낚싯대가 늘어납니다. 낚싯대 10개를 던졌다면 고기가 물기를 기다립니다. 1번 낚싯대가 물면 추가 매수하고 2번, 3번 낚싯대가 물지 않으면 놔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5번 낚싯대를 물고기가 물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실패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싸게 사는 것입니다. 싸게만 사두면 결국 그 주식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질하는, 즉 주가가 반짝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오르내리는 경우인데 그러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는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바로 물고기가 문 시점입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물었다고 판단되면 그 주식을 추가 매수해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물고기가 물어 추가 매수해야 할 시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1. 본격적인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 2. 차트상 변곡점, 이전에 없던 대량 거래량과 장대 음봉. 3. 수급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대량 순매수가 시작되는 시점. 4.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 등.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주가 상승 변곡점, 물고기가 물었을 때는 과감한 추가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불타기, 흙타기라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제가 던져둔 낚싯대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2차전지, 화학 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었는데 이 종목들의 낚싯대를 던져두고 물고기가 물면, 즉 주가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불타기, 흙타기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흔한 전술은 물타기일 겁니다. 매수가 대비 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더 매수해 단가를 낮추는 걸 물타기라고 하는데 이 물타기의 반대 개념이 불타기, 흙타기입니다. 불타기로 더 큰 불을 만들고 흙타기로 적은 흙이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자주 구사하는 흙타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닥주에 낚싯대를 던져두고 물고기가 물면, 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흙타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1. 박스권을 돌파할 때. 2. 최근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본격화될 때. 3.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는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4. 외국인과 기관 등의 메이저 대량 수급이 발생했을 때. 5.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챕터 3. 놓칠 수 없는 뻔한 승부들과 황금 바닥 잡는 방법. 1. 뻔한 승부에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부는 뻔한 승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든 과정이 어떻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여유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어차피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이 뻔한 승부가 이 책을 읽는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승부이겠지만 대부분 위험한 승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하죠. 운 좋게 투자 초기에 큰 성과를 올린 분이 갑자기 손실을 보면서 실패할 경우, 즉 돈을 잃는 경우 뻔한 승부를 해야 할 필요성과 여유는 사라지고 더 위험한 승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 결국 남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 투자의 지름길과 첩경은 없다고 저는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그만두는 날까지 좋은 투자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벌고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뻔한 승부란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을 사 시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수많은 뻔한 승부 사례 중 시총이 비교적 큰 종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투자 유망주로 선정해 추천한 종목으로 설명할 텐데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 검색창 이현상 황금 바닥을 검색해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당시의 느낌, 분석, 전략 등이 영상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2020년 4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장을 경험하고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미국 은행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급락한 은행주를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고 미국과 한국의 은행주를 수년 내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역대급 기회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KB금융을 매수해 금리 인상 시그널 때까지 투자하면 됩니다. 라는 결론으로 매우 쉽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최악이었죠. 사야 할 이유도 없고 은행주를 사라고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정도가 가늠되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의 극대화가 부담이었죠. 하지만 뻔한 승부였습니다. 제가 황금바닥주에 투자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 먼저 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서 남들이 주가를 올려준다는 거죠. KB금융 주가는 3만 원 초반에서 1년 동안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이현상 황금바닥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5. 돈 잃기 힘든 뻔한 머니게임, 공모주와 스펙. 1. 평생 써먹는 공모주 투자 비법. 2020년부터 2021년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열기도 매우 뜨거웠죠. 특히 공모주 투자도 화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매하거나 투자합니다. 하루하루 시황 변동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죠. 일반 개인 투자자가 발행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것이 공모주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그랩푸튼 등 신규 상장주와 상장 예비 종목도 보셨을 겁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모주 투자 비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공개, IPO는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의 공모 증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경계부터 합니다. 옛날에 비상장 기업으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비상장 기업 공모주 투자는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앞두고 상승 승인이 되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업 공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공모주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공모주 투자의 장점과 단점.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정성입니다. 굴곡 없이 안정적이며 수익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장 기업 대비 낮은 공모가도 그만큼 큰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꾸준히 매달 유망한 공모 기업들을 선정하여 투자해 차곡차곡 수익을 쌓는 것이 공모주 투자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여러분이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배정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청약하면 10일 내외로 상장일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모주에 투자하고 그 공모기업이 상장한 후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시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은 유통시장이지만 우리는 공모주 투자를 통해 발행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즉,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으면 보통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달, 매 분기, 유망 공모기업이 상장할 때마다 이 방법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신규 종목이 상장되면 그때 그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수하게 되는데 그 주식은 공모가 대비 최대 플러스 100%까지 이미 수익을 내면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종목 추격 매수보다 공모주 투자를 통해 신규 종목에서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 기법입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의 시초가 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의 시초가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고 시장의 기대 종목들은 보통 최대 100% 수익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의 시가 수익률 차이는 어떤 기업인지, 경쟁률이 얼마인지, 인기 종목인지,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매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회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매수에 물리면 한두 달, 심지어 1,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기지만 공모주는 청약하고 배정을 못 받으면 2, 3일 후 청약금이 계좌로 다시 들어오며 청약한 다음 10일 내외 상장일의 시초가로 바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자금으로 공모주를 투자하는데 빠른 회전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공모주는 주관사들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을 이용한다고 대신증권에서 모든 종목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주마다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주관사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 분석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증권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트에 접속한 후 회사명을 클릭해 검색하면 내용이 나오는데 증권 신고서를 클릭하면 회사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 배정을 못 받았다면 이일 후 환불금 정산이 됩니다. 배정을 받았다면 상장일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청약은 ATS나 증권사 고객센터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전마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청약을 통해 매수하면 상장일 시초가의 매도에 수익 실현과 자금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발행시장에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은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럼 다시 공모주를 보고 재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일에 20에서 100%의 수익이 나는 경우 상장일 시가에 매도 처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이내의 수익이라면 상장일 시가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비인기 종목이거나 경쟁률이 낮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상장일 시가가 20,000원이었다면 수익은 100%가 됩니다. 15,000원이라면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50에서 100%로 시작하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보통 음봉이 나오고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종목은 이와 반대입니다. 보통 공모가 이하로 출발하면 일시적 물량이 나와도 수일 내에 반등하거나 상장일 당일 양봉으로 올라서는 종목이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시가 대비 약 10에서 20% 정도 오릅니다. 그럼 본전에 팔거나 10에서 20%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공모주가 상장의 시초가 수익률로도 매도할지 보유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종목이 큰 수익을 주는가? 기관 투자자는 일주일 먼저 수요 예측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이 핵심입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기관 투자자가 80%, 일반 투자자가 20% 배정이 됩니다. 기관 수요를 예측할 때는 보통 300대 1, 5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므로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주 투자는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력이 된다면 풀베팅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약할 때의 체크사항인데요. 보통 첫날은 눈치를 보고 둘째 날 경쟁률을 보고 청약합니다. 경쟁률이 최소 300대 1 이상, 500대 1인 공모주를 넣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수익을 안겨줄까요? 전반적으로 강세장의 시가 수익률이 높으니 공모주 투자도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 주도 업종 종목과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공모주는 덩치가 큰 종목은 별로 유리하지 않고 약간 작은 종목의 수익이 좋습니다. 물론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IPO 종목 중 매력적인 공모가를 제시한 종목들도 높은 수익률을 주게 됩니다. 공모주 투자의 핵심 비법. 일회성 공모주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월 유망한 공모주를 선정해 공부해 매월 1에서 2회 또는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자금 회전이 빠르고 상장일도 정해져 있어 자금 운용상의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적은 물량을 받는다는 것인데 결국 부지런하고 발빠르고 꾸준한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은 풀 베팅, 마이너스 통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수익이 10만 원이라면 월 2회면 연 240만 원이 되고 1회 수익이 20만 원이라면 연 480만 원이 됩니다. 결국 꾸준히 해야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모주 투자로 기관 투자자는 큰 수익을 올립니다. 개인 투자자도 습관처럼 꾸준히 한다면 평생 동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